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지난 편에서 홍준표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검사 시절까지 알아봤죠. 그의 삶을 요약해보면 비주류 혹은 아웃사이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도 이 비주류라는 키워드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막말인데요. 홍준표는 젊은 시절에 코미디언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대요. 실제 취재를 해보면 상당히 위트가 있고 재치 있는 발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코미디언을 하겠다는 그 젊은 시절 생각이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강도가 세지죠.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센 얘기를 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이제 공격적인 언사를 하면 더 센 공격적인 언사를 하게 되는데 홍준표가 정확하게 이런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의 말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갈수록 공격적이고 갈수록 입에 담기 어려운 말까지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주요 키워드는 대통령들입니다. 스타 검사였던 그가 검사 옷을 벗으니까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쭉쭉 들어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스타 검사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선택은 민주당일 수도 있었어요. 민주당행을 검토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여당에서 신군부 세력,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세력을 밀어내고 혁신적 이미지로 당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 영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때 홍준표 검사가 들어가게 된 거죠. 홍준표는 이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면서 대통령들과 다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김대중 저격수입니다. 홍준표는 1996년에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됐고 이 선거에서 당선이 돼요. 김영삼 키즈인데다가 스타 검사였기 때문에 젊은 소장파 의원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꽤 개혁적인 법안들을 제출하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건 애초에 1996년에 검찰이 들여다봤다가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이었어요. 이후에 1997년에 야당에서 재심 청구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기소를 했고 결국 유죄가 나게 된 거죠.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홍준표는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고 그 기회를 잘 타고 넘는 사람입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신한국당 총재 간의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회창 총재가 요구했던 요구안이 이명박과 홍준표를 사면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당이었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려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딜이 이루어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 두 정치인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하게 됩니다. 홍준표는 그렇게 특사로 피선거권을 다시 얻고 나서 2001년 동대문 을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죠. 김대중 대통령과의 악연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2001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중요한 폭로를 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씨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라고 폭로를 하게 됐고 이것이 이후에 최규선 게이트로 확대되게 됩니다. 최규선 게이트는 김대중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중요한 게이트였거든요. 이때 생긴 별명이 김대중 저격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2002년 대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노무현과의 악연입니다. 노무현은 정치 입문할 때 홍준표에게 같이 민주당으로 가자고 제안했던 인물이기도 했는데 홍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아닌 말고식의 거의 막말 수준의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게 됐죠. 노무현 저격수 뭐 이런 것을 자처하게 된 건데 그 말의 수준이 상당히 위험했어요. 이때부터 정치인 홍준표는 막말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2002년 대선의 주요 막말들을 정리해보면 땅 투기, 재산 은닉 이런 것이 노무현 후보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북한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연예인 성상남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이때부터 이 가짜뉴스에 좀 능통한 아무튼 그런데 이 정치인 홍준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계속된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그룹 당선 축하금 수수설, 최도술 300억 수수설, 심지어는 하나은행 계좌에 괴자금 1,300억 원대가 있다.
뭐 이런 폭로를 하게 되는데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더 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아방궁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도 홍준표였고, 아방궁이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사절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는 대표적인 발언으로 지금도 꼽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는 그 발언의 수위가 더 심해집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정도로 발언 수위가 좀 셌는데요. 뭐 자살하면서 진보 진영의 신화가 됐다, 뭐 뇌물 먹고, 심지어는 자신이 성완종 리스트로 수사를 받을 때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유죄라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심했고, 자기가 대통령 선거 후보였을 때도 계속 자살이란 말을 썼어요.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현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을 받기도 했죠. 이쯤 되면 무슨 정치 공세나 폭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말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런 악연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키워드, 애증의 이명박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1996년 총선 사건으로 이명박 그 당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죠. 이때 미국에 가게 됩니다. 홍준표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미국에서 둘이 만나서 꽤 친해졌나 봐요.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후에 이명박은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상당히 큰 정치인, 대선 후보급으로 성장하게 되죠. 2006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는 이명박이 자신을 지지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죠. 이때 둘의 관계는 잠시 소원해집니다. 2006년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는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둘은 손을 잡게 됩니다. 2007년 대선의 최대 쟁점이 BBK였잖아요. 홍준표는 이때 BBK 방어단장을 자처하면서 차기 정권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차기 정권에서 홍준표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법무부 장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환경부 장관을 제안하게 돼요. 네? 홍준표는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둘은 또 소원해집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홍준표는 지속적으로 당대표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여당의 대표를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둘의 관계는 계속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홍준표와 이명박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홍준표가 대선이 끝나고 잠깐 변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감옥에 간 이명박을 특별면회하기 위해서. 둘은 면회를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홍준표와 이명박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애증의 관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악연으로 얽힌 박근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홍준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유신 반대 운동을 잠깐 했다고 했죠. 실제 정치를 하면서 둘 사이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심지어 되게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홍준표는 비주류 3선 3인방 이렇게 불렸어요. 홍준표, 이재호, 김문수. 이 박근혜 대표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요.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당 내 친일 유신 독재,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 것이었죠. 그리고 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2011년 당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홍준표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 유승민, 당시 박근혜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홍준표가 이겨요. 박근혜의 오른팔을 물리치고 당대표가 된 거죠. 박근혜하고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대척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 보궐선거가 있었고 이 선거에서 당대표였던 홍준표는 선거가 참패를 하고 나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입니다. 이 박근혜 비대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홍준표는 당 혁신안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는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가 오게 된 거죠.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돈봉투 사건이 터집니다.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돈봉투가 돌았다.
이런 폭로가 고승덕 의원이 하게 됐고요. 이때 홍준표는 2007년 선거도 다 돈봉투 사건이었다 이렇게 폭로를 할 정도로 내부에 거의 충격적인 내부 공격을 했죠. 다 죽어라 야당에서는 되게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혼란의 와중에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끄는 선거였죠. 홍준표는 이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진들이 선거에 나가야 된다 이런 거에 떠밀려서 동대문을에 홍준표는 다시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대승을 하게 되는데요. 152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선거에서 떨어져요. 억지로 나간 선거에서 자기는 졌고 당은 대승을 하게 된 거죠. 그 대승을 이끈 사람이 박근혜였던 겁니다. 속으로 좀 부글부글 할 만한 일이겠죠. 근데 이쯤 되면은 박근혜하고 악연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고 나서 기회가 찾아오죠. 경남도지사 선거가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홍준표는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이 됐고 유세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같은 당 후보가 누구였죠? 박근혜였습니다. 자, 둘은 경남 지역에서 손을 잡고 유세를 다닙니다. 와, 이게 무슨... 홍준표는 이 유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박정희가, 지금은 박근혜가 경상도를 먹여 살리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태세 전환이 정말 빠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홍준표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거에 나섭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된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후보로 선출되죠. 그런데 선거를 준비하면서는 친박계 의원들을 쭉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세를 다니면서는 탄핵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승리하면 밝힐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어요. 이쯤 되면 박근혜 호위무사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선거에서 집니다. 지고 나서 무슨 발언을 하게 되느냐. 친박계를 향한 극기를 하게 됩니다. 박근혜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죠. 내심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박근혜에 대해서는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언이 달라지죠. 최근에는 탄핵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기도 하죠. 가난을 이겨낸 모래시계 검사, 그리고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오면서 그의 삶은 늘 비주류였습니다. 2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그가 믿을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계파로 잘 분류되지도 않는 인물이었어요. 지금도 어느 계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계파를 형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즉 어느 집단, 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형입니다. 시쳇말로 독고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에 맞는 인물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게 남은 이미지는 누구에게는 시원한, 누구에게는 공격적인, 누구에게는 막말로 여겨지는 그의 입장, 그의 말들 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보수정당에는 홍준표보다 더 심하고 더 거친 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예들도 등장하고 있죠. 이제 그 막말로의 지위도 홍준표에게는 위태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홍준표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저는 비주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웠던 시절이든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했었던 시간이든 그는 비주류로 살아왔던 거죠. 자, 지금까지 키워드로 살펴본 홍준표 대표의 삶이었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